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사이코파이를 이용해서 온라인 실험을 돌릴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오류들 몇 가지를 짚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코파이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될 때 다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험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실험이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고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그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경우를 다 다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 중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정말 다 100%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장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대충 그런 것 같다라고 추론해서 말씀드리는 거인 만큼, 적당히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대입했을 때 안 되면은 얘가 얘기한 게 틀렸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사이코파이 빌더의 기본 기능, 예를 들면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변수들도 거의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실험 진행했을 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은 이 코드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이 사이코파이로 온라인 실험을 돌릴 때는 이쪽에는 파이썬 코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코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코드가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거는 짜고 있는 실험의 예라고 보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코드들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석 부분은 오른쪽 자바스크립트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 range 함수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 range 함수도 자바스크립트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험하기 초반에 태스크 스타트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임포트라고 하는 그 코드를 만들어서, 얘는 코드 타입을 아예 자바스크립트로 설정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함수들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도 완전히 그 파이썬 코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시고 실험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파이썬도 보면은 이제 제가 터미널에서 파이썬을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간단한 배열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해서 실험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코드를 넣었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웹 컴파일러로 이 플레이 코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먼저 함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베리어블 하나 지정을 해서 베리어블 tmp를 만들어 놓고, tmp는 range 뭐 1부터 3 이런 식으로 해서 세미콜론 찍어주고, 여기다가 tmp를 이제 출력하게 되면은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파이썬의 프린트 기능하고 비슷한 게 console.log 이거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걸 값을 이제 이용해서 중간중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설정해 놓은 변수들이 문제 없이 출력이 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변수 값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이 웹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컴파일러는 제가 동영상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어떨 때는 파이썬만 인식이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 가지만 꼽아 드린다면, 그 리스트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tmp는 리스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tmp는 빈 리스트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tmp를 만약에 리스트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여기 차이가 오류가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두 코드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코드를 짤 때 tmp라고 하는 변수 정의할 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코드가 다 호환되게끔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mp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닫으면은 파이썬에서도 문제가 없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되게 리스트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리스트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파이썬에서 appe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리스트 tmp라는 게 비어 있는데 tmp.append 해서 여기다가 1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tmp에는 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tmp.append 제가 뭐 1 이렇게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append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오류창이 발생하죠. 근데 이 사이코파이에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그 코드에도 append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을 다룰 때 있어가지고 이게 왜 오류가 발생하지 하는 것들을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tmp는 빈 거 선하고 tmp.append 1 선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append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그 온라인 실험 자체가 스타트 뭐 엑스페리먼트 뜨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 append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이 append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푸시로 넣어 주시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tmp를 한번 정의해 주고 하게 되면은, 네, 이때는 이제 푸시로 하면 되네요. 정리하자면은 파이썬의 append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푸시로 대응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만약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이 range 함수를 써가지고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함수가 번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tmp 플러스는 tmp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냥 일단은 막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번역되는 걸 보면은 무슨 이제 이 range를 되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range 자체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져 가지고 고쳐야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range를 이용해서 썸을 만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진행할 때 한 가지 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사이코파이에서는 내가 자극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극의 뭐 fill 컬러를 보시면은 이쪽 fill 컬러 쪽에 얘를 이제 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논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말이죠. 논으로 설정하고 보더 컬러도 논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면은 사이코파이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논을 넣어버리면은 실험을 진행할 때 이 논이라고 하는 걸 읽지 못해요. 그래서 또 실험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투명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면 밑에 오파시티 얘를 좀 값을 바꿔서 이제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으로 설정하면 완전히 투명한 거고 1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불투명한 걸로 되어 있네요. 만약에 내가 이 자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오파시티 들어가는 값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0으로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주면은 그 해당 자극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9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조건에서는 자극을 1개만 보여주고 어떤 조건에서는 자극을 9개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8개의 자극은 투명하게 하고 하나만 이제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또 어떤 조건에서는 9개 다 불투명하게 만들면은 9개 자극을 다 문제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번 실험을 만들면서 배웠던 것들이고, 저도 이렇게 이제 실험을 짜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제법 많이 할 수 있더라고, 온라인으로도. 그래서 뭐 자격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지난번에는 온라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 60Hz밖에 지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또 실험 짜서 보니까 이 144 이상도 문제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아무튼 되게 다재다능한 실험 도구인 것 같아요. 저도 쓰면 쓸수록 느끼는 건데, 잘 쓰면은 복잡한 실험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여러분들도 잘 익히시면은 되게 이 대면 실험이 어려운 이때 그래도 귀중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